본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은 미술적인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선은 일단은 저희가 현장만 봐도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뭘 하시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직접 네,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특수분장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전에 뭐 미래일기라는 작품에서 뭐 특수도역 분장을 하던가 아니면 뭐 리얼이라는 작품에서 특수소품 가면을 만들었었던 이제 한 6년 차 정도 되네요. 6, 7년 차 되는 특수분장사 박주영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킹덤이나 스위트홈? 이런 영화의 소재가 다양하게 지면서 이제 특수분장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특수분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메이크업의 이제 하나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. 근데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섀도우나 아니면 뭐 파운데이션 같은 이제 드로잉이나 그런 기법을 통해서 2차원적인 거를 이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한테 특수한 보형물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걸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형태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개념이 좀 쉬우실 거예요. 그래서 가짜 피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더미 같은 거라든가 뭐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요. 메이크업에 한정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더 메이크업을 오히려 특수분장에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특수분장사라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10대 친구들이 부모님이 되게 반대를 해요라는 되게 글들이 가끔씩 있는데 분장사님께서 처음 이 특수분장사를 접하셨을 때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그림 그리는 거랑 만드는 거 좀 좋아하기도 했고요. 뭐 미술이랑 뭐 미대 입시 같은 것도 조금 하다가 실은 원래 고등학교는 이제 좀 이제 인문계를 가가지고 약간 이 길이랑 좀 다르게 나갔었거든요. 그러다가 전역하고 나서 계속 그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린 그림이 좀 살아 움직였으면 한다는 좀 그런 약간 좀 추상적인 좀 약간 바람이 있어서 그때부터 조금 시작을 했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. 워낙에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촬영일이나 현장일이 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본인의 디자인이나 가상의 캐릭터를 실체화하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공상과학적이기도 하고 좀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뭐 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. 이 6년 정도 작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작업 중에 가장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작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그 예전에 MBC 예능으로 해가지고 약간 파일럿으로 진행됐다가 한동안 이제 정규 편성됐었던 미래일기라는 예능이 있거든요. 거기 보면 이제 특정 연예인을 나이를 이제 30, 40대 연예인을 70, 80대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팀원으로 거기 이제 작품을 같이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이게 이제 정말 나이 들게 이렇게 바꾸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작업하면서 팀원들이 뭐 물론 저희 다 협업으로 다 같이 작업을 하지만 결과물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.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배우고 나서 그때 이제 하면서도 저도 이제 약간 뭐 이 길이 맞나 많이 고민했다가 그 일을 하면서 이 길이 맞구나 생각하고 여태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.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없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일단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점점 보여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시작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면 대학교 때 내가 이제 무슨 특수분장 학교를 가야 되나. 근데 막상 과를 찾아보면 그게 있는 학교가 크게는 뭐 대경대라든지 정화예대 이렇게 또 많이 있는 학과가 많이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려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특별한 뭐 유명한 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다른 과를 가더라도 충분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지 많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? 일단 그 특수분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
나요라는 질문을 저도 이제 많이 건네 듣기도 하고 네. 지인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본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은 미술적인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희가 어떤 거를 만들 때 저희가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조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 색을 이제 뿌려가면서 채색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감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 미술 공부를 무조건 먼저 추천을 하고 싶고 실제 특수분장사 분들 중에서 이제 미용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도 교육을 할 때 물론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상호보완적으로 되게 중요하지만 미술적인 거를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때 미용을 배우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현장에서 확실히 쓸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말씀하셨던 대경대랑 정화여대 같은 경우도 대경대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현장에서 특수분장을 오래 하셨던 그 특수분장사 분이 또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대학을 이쪽 분야로 좀 심도 있게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또 미대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만약에 이게 특수분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소 부분도 되게 적합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접목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럼 학생들이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땐 그럼 미술 학원부터 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? 기본적으로 감각이란 게 어디 뭐 미술 학원을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보는 눈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조각을 하거나 조소를 하거나 뭐 색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걸 볼 때도 내가 어떤 걸 정확히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정확히 제가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미술학원에 가가지고 드로잉 연습을 한다거나 그러면 더 당연히 향상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술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하고 분해하는지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수분장을 정확히 어디를 가서 해야 되라고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.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평소에 드로잉을 연습하고 어떤 색을 볼 때도 그 혼합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색에 대한 분리라든가 색이 혼합되는 원리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하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. 정확히 어떤 특정 기관에 가서 배울 수 있다. 뭐 저도 이제 이 더큐브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팀장을 맡고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뭐 저희 쪽에서는 뭐 제가 가르친다고 해도 그 이외에 실제 특수분장사분들이 계시는 곳도 몇몇 있거든요. 대외적으로 노출은 많이 안 돼 있지만 그런 곳에 가가지고 배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죠. 어떤 직업이든 간에 뭐 예를 들어 인턴을 하고 인턴에서 그 직업으로 성장을 하기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중간에 이 연습 과정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?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그죠. 제가 여기서 학원에서 배우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어요? 라는 많은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데 네,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. 학생분들한테도 대충 어느 정도 걸릴까요?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.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최소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게 실력적인 게 아니라 저희도 공정 과정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본인이 충분히 이제 잊지 않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던가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을 최소 이제 교육하는 데는 저희도 무조건 1년 이상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배우면 좋겠죠. 조서도 솔직히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바람은 적어도 1년에서 2년 사이는 트레이닝을 하고 나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게 정말 상황상 여의치 않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 1년 정도는 기초적인 공정들이 몇 개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숙달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이 부분도 역시 많은 친구들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. 과거에는 분장사님께서 하실 때는 더 많은 부분에 스스로 막 찾아서 이것저것 배우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요즘 친구들의 경우 일단 딱 특수분장사 했을 때 배워야 되는 그 몇 가지들을 배워서 이제 실무에 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요즘 뭐 찾아보니까 뭐 물론 당연히 전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뭐
뭐 3D 스캐너, 뭐 지브러시, 맥스 이런 기술도 배우면 좋겠다.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추천으로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그런 가정 하에 다 배우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기술은 가지고 너네들이 실무에 나가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뭐 이전 질문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최소한의 미술적인 감각은 있어야 됩니다. 말씀하신 3D 프린트도 저도 이제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그 3D 프린트의 과정의 가장 핵심은 어떤 조형을 저희가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빌려서 단시간 내에 그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컴퓨터 안에 그 프로그램 속 가상 공간에서 조각을 한다는 게 사실상 실제 조소를 할 줄 모르면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실제로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덤이나 이런 조형물만 봐도 사실적으로 내가 직접 만들고 이게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조명 씌워보면서 어떤 곳에 음영이 잡히고 어떤 게 더 사실적으로 부각되는지 그거를 실제로 보는 것보다 사실상 PC를 통해서 보는 게 사실상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다 뭐 조명을 씌워본다던가 여러 가지 뭐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그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랑 그 다음에 아무것도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래밍만으로 특수 분장을 시작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이해라던가 뭐 조소라던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재료라던가 그런 거를 다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. 조소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공정 과정이 다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특수문장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되겠네요. 절대적으로 기초적인 거는 미술과 미용적인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발전된 기술을 응용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발전된 기술만으로 내가 이게 돼야겠다라는 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죠. 반대로 미술만을 잘한다고 해도 분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미술적인 거랑 또 사람한테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미용적인 분야에서 그 사람의 생김새라던가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그런 것도 이제 미용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복합 예술이거든요. 거기에다가 뭐 사용하는 재료도 화공약품이 많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이해도 이제 깊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쪽 분야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이런 예술적이나 영화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특수분장 분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해외, 국내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예 그냥 해외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내 커리어를 쌓는 데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. 그렇게 해서 유학은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물론 이제 특수분장 기원 자체가 헐리우드에서 넘어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뭐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해외에 나갔을 때 전반적인 교육 과정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100% 다 적용되지는 않거든요. 지금 여러 영화들만 봐도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뭐 큰 슈트 같은 걸 이용해서 뭐 크리처를 이제 괴물을 주제로 이제 영화를 만든다던가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영화가 많지도 않고 해외 교육은 그 영화 산업에 맞는 시스템에 좀 진행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국내에서 있는 교육은 국내 시스템에 맞는 교육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교육하는 공정 과정 자체도 다 어차피 헐리우드 기술을 다 어느 정도 저도 숙지한 상태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지금은 어지간한 지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이제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분별력 있는 교육이 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저희도 앞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위트홈이나 뭐 킹덤 같은 그런 괴물이 나오는 작품들이 여러 이제 만들어지고 또 헐리우드식으로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본인이 그 기술을 배우려고 유학을 간다고 하면 그 전에 최소한의 소양은 쌓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덤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덤이를 만드는 그 전체적인 공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소품을 만드는 뭐 특정 공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소양을 이제 쌓고 나서 가면 충분한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자칫 만약에 무조건 유학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면
국내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또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중으로 또 시간이 또 소요될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국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그거를 캐치한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서 그거를 이제 숙달시켜 오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. 굉장히 너무너무 쏙쏙쏙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닙니다. 네, 자 일단 1부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특수분장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. 2부에서는 여기 아카데미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울 수 있는지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특수분장을 전문으로 하는